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용히 앉아 차 한 잔 앞에 두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 그토록 많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지고 어느 순간 홀로 앉아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순간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외롭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니, 오히려 평온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홀로 있을 때 비로소 나를 만난다고 말이지요. 젊었을 때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인생의 고개를 몇 번 넘고 나니 그 말씀의 무게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이 들수록 혼자가 편안한 이유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마음 편히 듣고 때로는 멈춰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참으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학교 친구, 직장 동료, 동네 이웃, 취미 모임 사람들까지. 명절이면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고 주말이면 약속이 줄을 이었지요. 그때는 그것이 당연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그 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친구의 생일을 챙겨야 했고 경조사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했으며 모임이 있으면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야 했습니다. 때로는 내키지 않는 술자리에도 가야 했고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에도 고개를 끄덕여야 했지요. 그것이 우정이고 인간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벗을 사기되 그 수를 늘리려 하지 말고 그 깊이를 더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에 우리는 수를 늘리는 데만 급급했지요. 명암첩이 두꺼워질수록 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성공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 많은 관계 중에서 진짜 나를 위한 관계는 얼마나 되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은 필요에 의한 관계였습니다. 일 때문에, 체면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맺어진 관계들이었지요. 그리고 그 관계들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참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말입니다. 70을 바라보는 어느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100명이라도 모자란 것 같았는데 이제는 한 명도 부담스럽네요. 왜냐하면 그 한 명을 위해서도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나를 위해 쓰고 싶은 시간이 더 소중해졌어요. 이 말씀이 이기적으로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함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타인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친구로서, 이웃으로서 늘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썼지요. 그런데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홀로 지내며 오히려 학문의 꽃을 피우셨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같은 위대한 저술들이 모두 그 고독한 시간에서 탄생했지요. 만약 선생께서 매일 사람들과 어울리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 시간을 쏟으셨다면 그런 업적을 남기실 수 있었을까요? 혼자 있다는 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입니다. 누군가를 챙겨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냥 할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나이 들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 아닐까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대화가 피곤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밤새 이야기를 나눠도 지치지 않았는데 이제는 1시간만 이야기해도 녹초가 되곤 하지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대화의 상당 부분이 진짜 대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녀 자랑, 손주 자랑, 건강 이야기, 옛날 이야기, 돌고 도는 이야기들. 처음에는 재미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이야기를 3번, 4번 듣다 보면 고개를 끄덕이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더 피곤한 것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모이면 어김없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한다. 며느리가 불효한다. 세상이 각박해졌다. 젊은 사람들이 버릇이 없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이야기들이지요. 정약용 선생은 말은 마음의 소리요. 마음은 말의 뿌리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불평이 많다는 것은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다는 증거이지요. 그리고 그런 말을 들어주는 것도 하는 것도 모두 피곤한 일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깨닫게 됩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기 위해 시간을 쓰고 싶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혼자 있으면 이런 피곤한 대화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히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그 시간이 훨씬 더 평온하고 의미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물론입니다. 대화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대화,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필요한 것이지 습관적이고 피상적인 대화는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아들들과 편지를 주고받으셨습니다. 그 편지들을 보면 한 글자 한 글자에 깊은 생각과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피상적인 안부가 아니라 삶의 지혜와 철학이 담긴 진짜 대화였지요. 우리도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없다면 굳이 의미 없는 대화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혼자 있으면서 자신과 대화하는 것이 낫습니다.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지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이야말로 진짜 대화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오직 혼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면 어쩔 수 없이 비교하게 됩니다. 누구는 자식이 잘 되었다. 누구는 재산이 많다. 누구는 건강하다. 모임에서 돌아오면 마음 한편이 무거워지는 경험 누구나 해보셨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경쟁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면 되고 더 노력하면 따라잡을 수 있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이미 대부분의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식이 잘된 사람은 계속 잘되고 돈이 많은 사람은 계속 많고 건강한 사람은 계속 건강합니다. 물론 변수는 있지만 큰 틀은 바뀌지 않지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비교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족함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는 노자의 말씀을 자주 인용하셨습니다. 족함을 안다는 것, 지족이야말로 나이 들어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혼자 있으면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자식이 서울대를 나왔든 누군가의 집이 강남에 있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내 삶에 감사하면 그만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평생을 비교하며 살아온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조금씩 그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 따뜻한 햇살, 맛있는 아침 식사,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행복입니다.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찾는 행복은 늘 상대적이고 불안정합니다. 오늘은 내가 위에 있다가도 내일은 아래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대한 감사는 절대적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지요.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의 누추한 집에서도 이 또한 조카도다라고 하셨습니다. 화려한 관직도 큰 재산도 없었지만 책을 읽고 글을 쓸 수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셨지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게 원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줄이고 마음을 비우고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혼자 있을 때 더 쉽게 이룰 수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녀의 역할, 부모의 역할, 배우자의 역할, 직장인의 역할, 친구의 역할. 그 많은 역할 속에서 정작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나이가 들면 하나둘 역할이 사라집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녀들이 독립하고 친구들이 멀어지고 어느 순간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비칩니다. 그제야 묻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정약용 선생은 군자는 자기 자신을 닦는 것으로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우리는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날 기회를 얻습니다.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나로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혼자 있는 시간은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시간입니다. 살아오면서 저질렀던 실수들, 후회되는 선택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 이 모든 것들과 조용히 마주하고 받아들이고 놓아주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이런 작업이 어렵습니다. 계속 다른 것에 신경을 써야 하고 과거를 들추는 대화를 나누게 되고 상처가 다시 아물지 못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혼자 조용히 앉아 있으면 다릅니다. 과거를 돌아보되 거기에 머물지 않고 후회하되 자책하지 않고 반성하되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어느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친구가 되는 것이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적이기도 합니다. 이루지 못한 꿈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욕심 때문에, 끝없는 불안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자기 자신과 친해집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고 내 장점을 사랑하고 내 존재 자체를 긍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다른 친구가 필요 없습니다. 가장 좋은 친구는 바로 나 자신이니까요. 정약용 선생은 내 마음이 편안하면 온 세상이 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있으면서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뉴스는 늘 불안을 조장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떠들어대고 온갖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젊었을 때는 그 소음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소음을 즐기기도 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소음이 더 이상 자극이 아니라 고통으로 느껴집니다. 조용한 것을 갈망하게 되지요. 정약용 선생은 고요함 속에서 진리를 본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고요함입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아침, 새소리만 들리는 산책길, 빗소리만 들리는 오후. 이런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느끼고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고 자기 호흡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이런 것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계속 대화해야 하고 반응해야 하고 신경 써야 하니까요. 하지만 혼자 있으면 다릅니다.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습니다. 차를 마시면 차 맛에 집중하고 걸으면 걸음에 집중하고 앉아 있으면 앉아 있음에 집중합니다. 이것을 선에서는 삼매라고 하지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삶의 순간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순간순간을 더 깊이 음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이 모여 삶 전체가 풍요로워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매일 일정한 시간에 독서하고 명상하고 산책하셨다고 합니다. 규칙적인 일상 속에서 고요함을 즐기셨던 것이지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심호흡하기, 천천히 차 한 잔 마시기, 좋아하는 책 몇 페이지 읽기, 동네를 천천히 산책하기. 이런 작은 일상들이 쌓여서 평화로운 삶이 됩니다. 이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충만함입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고요함 속에 머무는 것, 이것이야말로 나이 들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가 아닐까요? 우리는 평생을 속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해야 할 일들, 맡은 책임들, 지켜야 할 체면들,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했고,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했으며, 만나고 싶지 않아도 만나야 했습니다. 그것이 어른의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살아서 무엇을 얻었는지 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진짜 자유는 마음의 자유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체면을 지킬 필요도 없으며 무리해서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나도 됩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주고 살아왔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돌보고 직장에서 일하고 부모를 봉양하고 친구들을 챙기고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에서 풀려나신 후에도 고향에 조용히 머무시며 학문에만 전념하셨습니다. 누가 불러도 나가지 않으시고 명예나 권력에도 관심을 두지 않으셨지요. 왜 그러셨을까요?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인정이나 타인의 평가보다 자기 자신의 평화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아셨던 것이지요. 혼자 있다는 것은 고립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과 가장 건강한 방식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연결되고 필요 없을 때 단절되는 그 경계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끊임없이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짜 사회성은 질 좋은 관계입니다. 수백 명의 피상적인 지인보다 한 명의 진실한 벗이 낫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명조차 없다면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방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책임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책임, 내 시간에 대한 책임, 내 삶에 대한 책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무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가까워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지만 동시에 귀한 깨달음이기도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가장 깨어있는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언장을 쓰고 장례식을 계획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는 마음의 준비입니다.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며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준비는 혼자 있을 때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면 계속 새로운 인연이 생기고 새로운 집착이 생깁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고 누군가의 문제에 휘말리고 끝없이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차분하게 삶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했는지, 무엇이 의미 있었는지,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천천히 돌아볼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년에 자손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너희들은 내 학문을 이어받되 내 명성을 탐하지 말라. 검소하게 살고 백성을 사랑하며 하늘을 두려워하라. 간결하지만 깊은 유언입니다. 평생을 걸쳐 깨달은 삶의 본질이 담겨 있지요. 우리도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을 남기고 싶은지,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으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명확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죽음을 더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되지요. 어느 선사께서 임종 전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자들이 슬퍼하자 선사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나는 평생 이 순간을 준비해 왔다. 이제 그저 집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집으로 돌아간다는 표현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혼자 조용히 앉아 내 삶을 돌아보고 감사하고 놓아주고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나이 들어 혼자 있는 시간의 가장 깊은 의미가 아닐까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어쩌면 조금 쓸쓸하게 느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친구도 필요 없고 혼자 죽음을 준비하고 그렇게 외롭게 사는 것이냐고 물으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다는 것과 외롭다는 것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어도 충만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홀로 계셨지만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책이 있었고 학문이 있었고 자연이 있었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되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취미가 있고 즐기는 활동이 있고 사랑하는 자연이 있고 무엇보다 평화로운 마음이 있다면 말입니다. 진짜 외로움은 자기 자신과 단절되었을 때 찾아옵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찾고 다른 것에 의존하고 밖에서 행복을 구하려 할 때 찾아옵니다. 아무리 사람들과 어울려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느낌, 그것이 진짜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과 연결되어 있으면 다릅니다. 내 마음을 알고 내 감정을 이해하고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안다면 혼자 있어도 충만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은 지혜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깨달음이다. 나이 들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깨달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아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족한 줄 아는 것 말입니다. 물론 완전히 혼자만 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족이 있고 때때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만나십시오. 하지만 의무감이나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만나고 싶을 때 만나십시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은 자기 자신과 함께 보내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만년에 이런 시를 남기셨습니다. 한평생 바쁘게 살다가 이제야 한가로움을 안다. 아침 햇살 받으며 차 한 잔. 이것이면 족하도다. 참 평온한 시입니다. 거창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한가로움과 차 한 잔,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모습이 담겨 있지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필요한 것은 많은 친구가 아니라 평온한 마음입니다. 화려한 관계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좋은 관계입니다. 혼자 있되 외롭지 않고 고요하되 지루하지 않고 단순하되 풍요로운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이 들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이 어떤 분에게는 위로가 되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인생을 살아왔고 다른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얻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젊음을 잃지만 지혜를 얻고 관계를 잃지만 평화를 얻고 시간을 잃지만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말씀처럼 군자는 자기 자신을 닦는 것으로 족하다는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이고 고독이 아니라 평화이며 단절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는 이유는 더 이상 외부에서 나를 완성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완전합니다. 있는 그대로 충분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사랑할 때 비로소 진짜 행복이 찾아옵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여러분이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되 외롭지 않고 고요하되 충만하며 단순하되 풍요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